발표 전까지 내리고 있었으면은 올랐다가 반응해요. 그래봐야 변동성이 1% 내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지선은 118K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롱 스퀴징 끝내고 이제 상승해야 되는데 상승폭도 좀 제한적이라서 사실은 오늘 그냥 자는 게 맞겠다. 반등 구간 내에서 예측치를 0.2%포인트 하회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예상하시다시피 그리 예측치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따라서 발표 시에 기대해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주요 사항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현물 ETF가 주도권을 갖고 있죠. 어제 장외 거래에서 이미 이제 하락 반영이 차트상에 됐었어요. 현물 차트가 미리 따라가 있었다가 장 개장하고 나서도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가 결국에는 순유입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는 거의 블랙락의 독주였고 나머지 피델리티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조금씩 팔았고 또 그 와중에 비트와이즈도 약간 샀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블랙락이 산 것만큼 순유입이 됐다. 네, 크립토 위크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는데 지금이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현물 ETF 발 광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다면 블랙락의 현물 ETF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거죠. IBIT 차트인데요. 일봉입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직전 고점들을 넘어섰고요. 넘어서서 두 번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은 다 트럼프 발이었고 그 와중에 직전에 존재하고 있던 저항을 모두 뚫고 올라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위로는 저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구간이에요. 또 포린이들 또는 현물 ETF를 처음 투자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위로도 저항선이 없지만 조금은 이제 좀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전 박스로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 이전에도 박스권 돌파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 박스를 기준으로 잡아본다면 기준 박스를 돌파한 이후 아직까지 하단 작업 그러니까 지지대 작업은 없었고 위로 저항이 없는 그러니까 무저항 구간만 남아 있습니다. 무저항 구간은 알고 계시다시피 시세 위로 물려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물리기도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은 만큼 물려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아무튼 없습니다. 위로 저항이 없어요. 저항 없는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강한 상승이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재료 공급 또는 약간의 수급 완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수요 증가만 보이더라도 굉장히 크게 상승합니다. 짧은 기간 내에 가장 크게 상승한 구간이 차트 내에 딱 두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 구간 그리고 이제 너무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자마자 급락 이후 급등을 했었던 이렇게 세 구간이 있어요. 이때는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가장 최근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최근에 이 두 구간에서는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큰 상승 그리고 마찬가지로 박스권 돌파가 아닌 박스권 하단 터치 후 큰 상승입니다. 자, 약간 홀짝홀짝 느낌이 있는데 첫 번째 박스권 돌파 후 큰 상승 그리고 두 번째 박스권 돌파 후 큰 상승 이렇게 두 구간이 하나의 쌍을 이루고요. 가장 최근에는 뭐였어요? 박스권 하단 터치 후 큰 상승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박스권 하단을 터치할 박스권이 없죠. 현재 박스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위로는 저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단부의 지지선은 어디이겠느냐. 바로 직전에 형성해놨던 11만 달러예요. 어제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면서 마지막 질문이 그럼 오르다가 다시 내려간다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죠. 어제 발표 시에 106K, 107K 왔다 갔다 했었고요. 그때 발표하고 나서 조금씩 이렇게 그 숏스퀴징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8K 저항은 어제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108K까지는 숏스퀴징이 발생할 수 있고 108K에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저항에 맞아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4K, 105K가 가장 유력한 지지선이고 103K의 옵션 행사가 이번 주 내일이네요. 그죠? 내일까지 옵션 행사가 있기 때문에 104에서 105K 그리고 3K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렸어요. 결국에 지금은 105K에서 105K도 105K 좀 후반부 105.7K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 105K 지지 이후 119K까지 또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단기적인 분석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이 발표 전까지 어제와 같은 추세를 좀 띄었으면 했는데 오늘은 선반영이 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직후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보정됐어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 예측치가 하단에 보시게 되면 2.5%로 지난달 발표 수치보다 오히려 내려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6월 그러니까 과거의 지표라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마찬가지로 6월에 인덱스이기는 하지만 약간의 미래지향적인 왜냐하면 결국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 그 영향을 끼칠 때까지 좀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이 뭐 원자재든 완제품이든 공산품을 수입하든 뭐 아무튼 기업들이 수입을 해서 원자재를 가공할 거 아닙니까? 패키징을 하든 가공을 하든 조립을 하든 그렇게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텀 이런 것들이 존재하더라. 오! 호재네? 2.3 호재 오 웬일 호재 2.3이에요 2.3 와 제가 틀렸습니다 다행이다 야 어제 보정이 됐는데도 대박인데? 오 진짜 예상보다 훨씬 낫네요. 예측 2.5 발표는 2.3입니다. 이거 다음 달 소비자 물가지수에 어느 정도 미래적인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음 달 소비자 물가지수 예측치를 낮추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롱스퀴징 나옵니다. 사람들이 시장가로 롱 주문을 막 던지게 되면은 롱스퀴징도 나와요. 어제는 숏스퀴징 나왔잖아. 숏스퀴징은 시장가 숏주문이 체결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고 롱스퀴징은 시장가 롱주문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히려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숏스퀴징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반방향을 뛸 거니까 지금 계속 상승 추세였잖아. 상승 추세를 띄고 있을 때는 발표 이후 일단 내렸다가 반응합니다. 마찬가지로 발표 전까지 내리고 있었으면은 올랐다가 반응해요. 그래봐야 변동성이 1% 내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지선은 118K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롱 스퀴징 끝내고 이제 상승해야 되는데 상승 폭도 좀 제한적이라서 사실은 오늘 그냥 자는 게 맞겠다. 반등 구간 내에서 예측치를 0.2%포인트 하회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오늘 2.3%포인트로 예측치를 약 0.2%포인트 하회했습니다. 어제의 발표 수치 이후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보정된 값이 오히려 좀 독이 됐던 것 같아요. 보정이 안 되고 그냥 예측치 자체가 2.4 수준에 머물렀었다면은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조금 보정이 되고 나서 오히려 예측치에서 좀 많이 벗어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